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자,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구독자 이벤트 응모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청결과 그리고 개인의 위생 그리고 보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가정에서의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안전에 관한 좀 좋은 도서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게 제가 이 책에 추천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글을 썼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제 뒤에 있는 추천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또 이렇게 제 추천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밖을 나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원에 왔을 때 계속 하루 종일 듣는 게 뛰지 마라, 하지 마라, 조심해라, 뜨겁다, 마스크 잘 써라, 손 깨끗이 씻어라, 이런 안전과 보건, 위생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차 조심해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늘은 내가 엄마 말 듣고 꼭 차를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오늘은 뛰지 말고 조심히 놀고 와. 선생님들도 자, 오늘은 뛰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놀자,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자, 그리고 항상 차를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잘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잔소리로 넘겼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단순히 잔소리로 넘기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로 넘길 것 같다라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뭐뭐 하지 마,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해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지만 이런 좀 명령적인 거나 좀 부정적인 그런 아이들에게 지시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보셨나요? 대부분이 아마 그림 자료를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전교육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매일매일 말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화를 통해 또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교육 또한 그렇습니다.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는 예전에 나는 약속을 지켜요를 보신 우리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파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은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좋은 도서였는데 이거는 그 바로 후속작으로 나온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총 42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책은 글밥이 짧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당 스토리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짧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안전교육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안전교육은 신체 안전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교육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나 우리 어머니들도 이 책을 좀 들어보신다면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이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42가지의 몸과 마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교통안전이 되었든 뭐 화상에 관한 것, 불조심에 관한 것, 전기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좀 마스크 착용 뭐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제가 보고서 좀 이 부분은 이렇게도 설명하면 좋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저는 이 책의 이 앞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 처음 먼저 들어가는 안전하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무섭지 않아요? 아픈 데가 없어요. 웃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입에. 자, 첫 번째 먼저 불, 화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냥, 라이터 갖고 놀지 않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터를 만지고 싶을 때가 있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하지만 갖고 놀기 위험해요. 왜냐하면 작은 불꽃처럼 보여도 옷이나 머리카락에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큰 불이 돼요. 화상으로 끝나지 않고 큰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또 이 작은 불씨가 결국엔 큰 불씨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불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옮겨 붙으면 큰 불꽃이 돼요. 큰 불이 돼요. 라고 굉장히 아이들이 왜 불을 조심해야 하는지 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매번 아이들한테 얘들아 마스크 제대로 써야지 코로나 안 걸리려면 마스크 써야 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쓸 때 코와 입을 가리기라고 되어 있죠.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틈이 없도록 써요. 코와 입을 통해 병균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균을 옮기지 않으려면 올바르게 방법으로 마스크를 써야 해요. 라고 마스크 착용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이거를 써야 병균이 나가고 들어가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의 신체적인 안전을 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안전은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에도 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에는 제가 좀 특별하게 봤던 부분은 이 아이들의 마음 건강까지도 마음의 안전까지도 조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기 싫은 놀이 거절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위험한 놀이를 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안 할래 하고 단호히 거절해봐요. 친구들이 겁쟁이 그럼 같이 안 놀 거야 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용기 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겼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화상에 대한 위험을 잘 알지 못해요. 이제 화상사고도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화상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어떨 때 화상이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감이 있지 않은 그런 때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화상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기 나는 뜨거운 밥솥 냄비에 다가가지 않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냄비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밥솥이나 냄비에서 나오는 연기는 신기해 보여요.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싶어지지요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를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이들이 맞아 신기한 연기라서 만져보고도 싶어졌어 라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연기는 아주 뜨거워요. 손으로 만지거나 구멍을 쳐다보고 있으면 화상을 입게 되니 조심해야 해요 라고. 그래서 뜨거운 연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 화상을 입게 되니까 구멍을 쳐다봐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도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들아 차 조심해, 항상 횡단보도 잘 건너고 신호등을 잘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기 그 교통안전의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기에서 표현 방법 중에서 이렇게도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도로로 뛰어나가지 않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 맞은편에서 친구가 불러서 도로로 건넌 적 있나요? 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을 물어봅니다. 굴러가는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간 적은요? 이 또한 아이들의 경험이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자동차는 갑자기 멈추지 못해요 라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동차는 멈출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맞아. 차는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 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도로를 지나갈 때는 꼭 멈춘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해요. 길 모퉁이에서도 똑같이 살펴봐야 해요. 길은 직선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길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매일매일 지나던 도로라도 항상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늘 익숙하게 다니는 곳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서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표현 방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죠. 그래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물놀이 할 때는, 여기 보면 물놀이 할 때는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기라고 되어 있어요.
물가에서 놀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요. 왜냐하면 물속 돌에는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워요. 슬리퍼가 벗겨져서 물에 떠내려가기 쉬워요. 뒤꿈치에 고정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끄러움이 왜 미끄러운지에 대한 것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끼가 끼어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으면 또는 미끄러운 신발을 신으면 물속에서 벗겨져서 잘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정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콘센트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원 코드를 다룰 때는 조심히 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 코드를 세게 잡아당기면 속에 있는 전선이 잘려버려요. 이렇게 설명해 보신 적 있나요? 전원 코드를 뽑을 때 그냥 단순히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살살 잡아당겨요 라고 하지, 그 안에 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 듣는다면 아이들은 아, 선이 끊어지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계가 고장 나거나 코드에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 코드는 항상 조심히 다뤄야 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 안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죠. 마음이 힘들 땐 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 너무 울고 싶어, 이런 기분 느낀 적 있나요? 마음이 힘들 때는 잠시 쉬어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도, 달리기에서 1등을 못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나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전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마무리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에 관한 것들은 항상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쵸.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이 안전에 관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의 안전교육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는 도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요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다 건강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도서라고 제가 또 여기에 또 그렇게 추천글을 쓰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이벤트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안전교육 중에서 좀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있었다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20분을 좀 선택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교육을 했더니 조금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교육을 진행해 봤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담긴 안전교육의 이야기 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자유롭게 나눠주신다면 제가 20분을 선택해서 책을 집으로 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난 너무 꼭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읽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현도 조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좀 의견도 남겨주신다면 또 제가 참고해서 또 이벤트 선택할 때 제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